영정이랑 나랑 가서 열심히 보여주셨어요? 그럼 보여줬지. 다 찢어놨지. 요새 애들 말로 찢었다 소위. 뭘 찢었냐라고 할 것 뭘 같은데 찢으셨어요? 여러 가지 찢어놨죠. 예. 고객 마음을 만족도를 찢어냈고. 올려. 네, 오늘은 되게 추억이 깃든 아웃백에 왔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여기 두 분이 추억이 되게 많으신 곳이라고. 추억팔이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밥 먹으러 네, 갔죠. 밥 먹으러 왔는데 아웃백에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네. 실제로 아웃백에서 직접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뭐야 어디야 지금? 아웃백 센트럴점, 센트럴시티점. 여기 근데 엄청 잘 되는 매장이에요. 제가 알기로 전사 1등인가요? 3등? 네, 1등에서 왔다 한 갔다. 5등 정도로 네. 왔다 갔다 하는 바쁜 지금 매장. 몇 개나 있죠? 4, 50개 될 거예요. 4, 50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예전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나오다 요즘 몰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예전에 많았을 때 한 120개 정도 있었나? 근데 네. 뭔가 외식업 트렌드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떨어지고 그 아웃백에 좀 다점포로 냈던 정책이 조금 이제 뭔가 시대상과 맞지 않으면서 정리할 사람들 정리하면서 아웃백 팔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한 반 팔리고 정도 구조조정도 정리했던 것 같아요. 하고.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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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좀 아웃백이 어떻게 보면 한국 외식업이 이제 변화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를 좀 보여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생겼죠, 처음에? 98년도 98년도 맞을 거야 아마. 공항점. 네. 공항점 또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세로만 100억을 줬다고 지금까지. 아 맞아. 98년도에 계약해서 현재까지 임대료만 측정했을 때 한 100억 정도? 아니 진짜 황당한 게 그때 건물이 100억도 안 됐을 텐데 건물을 샀으면 됐는데 그거 예 아무튼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아웃백 네. 상무님한테도 아웃백에서는 이제 건물을 사지 않냐. 지나서 보면은 100억을 냈으면은 건물을 샀어도 며칠을. 근데 이제 회사 방침이 건물을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98년도 당시에 나왔을 땐 아웃백 인기가 어느 정도였어요? 나도 98년도에 아웃백을 가진 않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는 약간 되게 어려운 곳이었던 것 같아. 가기 힘들었죠. 연중 행사 같은 느낌으로 정말 맞아. 아까 뭔가 막 마음 떨리고 이거 어떻게 주문해야 되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되게 고급스럽다. 왜냐면 그때는 아웃백 뭐 TGI 뭐 베니건스 맞아요. 엄청나게 줄을 쓰던 시절이었거든. 막 대기 시간 막 2시간 3시간 기다리면서 들어갔던 곳인데 잘 모르나 봐. 그 당시에는- 공감대 형성이 없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진짜 혁명적인 베니건스. 베니건스 가면 몬테크리스토. 몬테크리스토? 완전 핫했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성기. 2000년대 초반. 맞아 2000년대 초반. 제가 아웃백 입사해서 일했을 때가 저는 2000 언제지? 난 2003년도 저는 2009년도. 저 이제 아웃백 입사했을 때 현빈이 광고할 때였어요. 원래 그 전에가 더 전성기였고 2009년도면 사실 이제 조금씩 꺾이기 시작할 때쯤. 그때는 빕스 올라올 때 아니에요? 그때 빕스가 있었고 애슐리가 그때 나왔어요. 맞아. 그러면서 2000년대 이제 10년도부터는 거의 이제 뷔페 시장으로 바뀌었죠. 좀 뭐 있지 뭐 올반, 자연별고 세븐 스프링스. 대기업에서 이제 뭔가 맞아요. 뷔페식으로 뭔가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아웃백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그래도 TGI나 베니건스 무너지고 있는데 아웃백은 그래도 조금 오래 가고 있었어요 그때. 맞죠. 좀 아웃백이 그래도 확실히 경영 운영 능력이 뛰어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있던 매장 같은 게 하루 매출이 4천만 원이었어요. 그땐 근데 사실 뭐 우리 뭐라 그래야 되지?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 그때는 사실. 제가 이제 2009년도에 아웃백을 왜 알바하게 된지 알아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뭐 김 대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그때 형님들 다 보면 여직원들이 많아서 저도 그래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거 너무 이 삭막한 곳에서만 일을 하니까 뭔가 산뜻한 데에서 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아웃백이다. 직원이 한 80명에서 90여 명 정도 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젊은 남녀가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재밌는 일이지. 맞아요. 유니폼도 되게 색깔이 아기자기했잖아요. 옛날에는 흰색, 노란색, 빨강색, 파랑색 뭐 다 있었어요. 유니폼 모으는 재미랑 옛날에 아웃백 가보셨던 분들은 배지 모으는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진짜 갑옷처럼 배지를 한 200개씩 붙이고 다녔어요. 200개요? 네. 철 소리가 나. 진짜 이게 판매를 잘하거나 인터넷상의 홈페이지에 칭찬의 글이 올라오거나 굿코멘트. 매장 내에서 뭐 프로모션 같은 거를 달성하는 성과급으로 성과급이 아닌 이제 포상 개념으로 네. 그 핀을 모으기 위해서 나이 또래가 비슷한 직원들끼리 경쟁도 하고. 경쟁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 거의 최고급 개념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아웃백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부심이 자부심도 있었죠. 있고 네. 뭔가 간지도 좀 난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간지가 났죠. 배지 많이 모으면 무슨 혜택 같은 것도 있어요? 보통 아웃백은 한 개의 매장에서 근무를 하지만 왔다 갔다 헬퍼라고 해서 도와주러 가요. 그러면 일단 배지가 많은 걸 하고 가면 와 저 사람 장난 아니구나. 배지가 그 사람의 개인 능력을 배지가 일단 많으면 고개부터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 또 무슨 그 고개 당시엔 그랬지. 거기서 가면 항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힘든 자리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점주님들의 친분으로 인해서 조금 뭔가 바쁜 매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가한 매장이 있으면 이렇게 지원을 나가는 형태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일하던 매장의 점주님이 좀 우리를 외부에다 많이 이렇게 팔아 넘겼었어.
있었다. 아, 네. 그런 게 있었지. 뭐냐면은 보여주고 오라는 거지. 우리 매장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와라. 이제 영정이랑 나랑 가서 열심히 보여주셨어요? 그럼 보여줬지. 다 찢어놨지. 요새 애들 말로 찢었다 소위. 뭘 찢었냐라고 할 것 같은데 뭘 찢으셨어요? 여러 가지 찢어놨죠. 예. 고객 마음을 만족도를 찢어냈고. 올려. 팔고 싶은 거 팔아야 되는 거 다 팔고 하라는 대로 다 했죠 뭐. 근데 기계 같은 삶을 살았죠. 정말 너무 열심히 살았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말을 너무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아웃백 알바할 때 저도 한 12시간씩 일했어요. 근데 더 일하셨잖아요. 15시간씩 일했지. 난 뭐 한 16시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이니까 가능했던 거고 요즘에는 이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노동법 외식업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시급제 직원이라는 개념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뭔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서로 뭔가 오래 일하고 뭔가 맞아요. 이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은 좀 적게 일하고 적게 받아도 적게 일하는 걸 뭔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졌다. 많은 것 같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시급이 3,500원, 4,000원이었거든요. 저 열심히 살았어. 그렇죠? 250에서 300시간도 일했던 것 같아. 한 달에. 한 달에 300시간씩 일해도 200만 원 벌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외식업이 이제 뷔페 스타일로 바뀌었다가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죠? 요즘은 좀 이제 개인 브랜딩이 상당히 잘 돼 있죠. 뭔가 흐름이 조금 나는 바뀌기 시작한 게 그 용어가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미즈 컨테이너의 이제 발달? 미즈 컨테이너라는 데서 서가인쿡. 서가인쿡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캐주얼하고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전에는 사실 파스타 하면 진짜 고급 음식이었잖아요. 그지. 그 당시에는 파스타 하나 먹으려고 온 것도 있고 그런데 약간 미즈 컨테이너가 생기면서 파스타, 가격대가 좀 스테이크가 떨어지기 굉장히 가격대 저렴하게 그리고 인테리어도 뭔가 자유분방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테이블이나 의자를 같은 거를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소재들도 다양해지고 뭔가 이제 개념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고정관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라고 하면 딱 깔끔하고 딱 정해져 있고 뭔가 규칙적인 인테리어에서 불규칙적인 인테리어로 바뀌면서 메뉴도 이제 조금씩 다양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음이 이제 뭘로 봐야 되나? 뷔페식 아까 네, 얘기했던 뷔페 스타일. 뭐 한식 뷔페 뭐 구구절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자연별곡 신세계에서 하는 올반 이게 뭐 대기업 브랜드마다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시세계에서는- 롯데에서도 하고 뭐 뷔페가 또 전국에 맞아요. 유행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뒤늦게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온 사람 있었잖아요. 블랙스미스. 아주 처참하게 망했다. 깐다라기보다 블랙스미스는 그 카페베네. 카페베네에서 이제 야심차게 준비했죠. 그 당시에. 뭐 기획사 그때 사이더스랑도 네. 연관 있는 대표라고 했었고 이제 연예인 마케팅을 기반으로 송승헌 씨가 막 대장장이로 막 까고 막 그랬어. 그 TV CF 나오고 맞죠? 김태희 그때. 씨도 모델이었던 것 같고 맞아요. 엄청 핫했어요 그때. 어떻게 보면 2000년도, 2010년도, 2020년도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2020년도부터의 외식업 트렌드는 어떨 것 같아요? 개인 브랜딩이 점점 더 강세되지 않을까요? 개인 어쨌든 브랜딩. 골목 상권이 발달을 하고 네. 예전에는 딱 먹을 때가 정해져 있었는데 요새는 솔직히 너무 갈 데가 너무 많잖아. 지금은 조금 허해졌지만 뭐 이태원 경리단길, 뭐 연남동, 성수동 이런 데 보면은 개개인집 혹은 요새 너무 잘하신 분들이 너무나 맞아요. 많아. 요새는 오히려 그런 데 가는 게 좀 사람들도 인스타 감성이라고 더 힙하다. 힙하다 그러고 더 뭔가 더 멋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점점 더 개인 브랜딩이 발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저도 개인 브랜딩이 강화되고 이걸 이제 또 부동산 투자하는 관점에서도 잘 봐야 되는 거죠. 상권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어. 이런 대형 이제 이름 있는 기업들이 하는 브랜드들은 로드샵보다는 확실히 아까 얘기했던 네. 대로 몰이나 백화점이라든가 좀 확실한 곳으로 들어가고 로드샵은 아마 개인 브랜딩의 발달, 프랜차이즈야 뭐 항상 있는 거고 네. 하지만 어쨌든 뭔가 감각적인 뭐 인테리어와 특이한 인테리어 그리고 뭔가 특이한 메뉴들 뭐 이런 특징 있는 메뉴들이 있는 가게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부동산을 통해서 사실 알파카도 계속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이런 외식업이나 상권이나 이런 변화하는 걸 보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이런 정보를 항상 갈구해야 된다는 걸 저는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갈구하지 못하고 변화의 트렌드에 읽지 못한 분들이 2010년도 중반부터는 오히려 부동산 투자에 실패한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는 방송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외식업을 알아야지 사실 부동산도 알 수 있다는 게 저의 약간 어떻게 보면 지론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감안해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보다 확실히 어려워졌어요. 외식업도 어려워지고 부동산 투자도 어려워졌으니까 그만큼 공부가 좀 필요하다. 반대로 얘기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보면 어려워졌지만 네. 이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난 더 쉬워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 알아야겠네. 아닌가? 그렇지. 아는 사람들 말 소위 잘못한 말해서 것 같은데. 아니야. 요즘 너무 쉬우신 거 아니, 같아요. 아니, 네, 아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